파트 1 5장 세포호흡의 67페이지 7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건 TCA 사이클 해당 과정에 이 탄소를 이용한 물질 대사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사선 동위원소 C14으로 포도당의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표시를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알아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 문제의 기본은 이렇게 돼 있다. 걸 지식을 먼저 쭉 설명할게요. 지식은 제가 2021년 7월 9일 파일로 나눠드린 그 파일의 11페이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모두 포도당은 탄소가 6개 돼 있는데 모두 다 방사선 표시한 게 아니라 1번 탄소랑 6번 탄소에만 방사선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냥 원래 항상 정의되어 있는 걸 따라서 번호는 바뀔 수 있다는 거. 번호는 화학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서 번호는 바뀔 수 있지만 기준이 있어서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만약 탄소를 얘를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 탄소가 다른 탄소로 바뀌는 건 아니야. 이 탄소는 여전히 방사선, 내가 처음 표시한 것만 계속 방사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포도당은 알도주인데 이 1번 탄소를 알데히드기를 가진 애를 우리가 1번 탄소로 하기로 합니다. 정의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세단 가지고 하다 보면 과당 16, 2인산에서 무조건 3번과 4번 사이에서 절단돼요. 무조건. 그러면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 생기죠. 여기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 그렸는데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 생겼는데 이때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 세 번째짜리 인산이 있는 알데히드기를 가진 애를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라고 해요. 그럼 쪼개졌을 때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번호를 새롭게 지정해 주는 거야. 무조건 여기도 알데히드기가 있는 쪽을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가면 1번하고 6번에 방사선 표시한 다음에 잘라내면 무조건 이 3번, 4번이 잘려. 그러나 리넘버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1번, 2번, 3번의 방사선을 가진다. 또 저쪽에 잘린 저쪽은 4, 5, 6번이라 잘리고 방사선인데 이걸 다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탄소 번호는 그대로 피르부산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피르부산이 닿았을 때도 이 3번 자리에 계속 방사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글리세랄데히드 3인산이 두 분자가 생기는데 걔네들 무조건 다 3번에 방사선 표시가 돼 있고 걔네가 해당 과정을 더 지나가도 무조건 3번 자리에 방사선을 가지는 피르부산 두 분자가 돼요. 실제 과학자가 연구를 하면 1번, 6번에 방사선을 표시해도 3번 탄소에 방사선을 가진 피르부산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3번, 4번이 잘리고 무조건 3번 자리가 3번, 4번이 잘려서 왼쪽에 있는 애가 피르부산 하나, 오른쪽에 있는 애가 피르부산 하나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CO2가 날아가는데 이때 산화되면서 CO2가 날아가고 NADH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1번 자리 이 알데히드기였던 애가 피르부산이 될 때 피르부산 이제 산화가 돼서 COOH로 되는데 한번 산화돼서 CO2로 날아가면서 NADH가 생기고 그럼 2번, 3번 탄소만 남잖아요. 다시 쭉 따라와서 교재 프린트 2번 탄소가 여기고 3번 탄소가 여기인데 무조건 CO2가 날아간 자리에 아세틸 코에이 코에이가 무조건 붙게 됩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 썼나? 무조건 여기랑 연결이 아니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랑 연결된다는 건 S코에는 무조건 위쪽이랑 연결돼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때도 2번, 3번이라고 쓰지 않고 넘버링을 다시 하는 거죠. 리넘버링을 하는 거야. 번호를 다시 매겨. 무조건 CO 케톤기가 있는 쪽을 1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아세틸 코에이야. 그럼 여기서 2번, 3번에서 방사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번, 2번이라고 번호를 다시 붙였을 때는 2번이 방사선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업 교재에 2번에 방사선을 가지고 있다. 아세틸코에 무조건 1번에서 CO2가 떨어져서 나가는데 다시 넘버링 하기 때문에 2번, 3번이라고 쓰지 않고 1번, 2번이라고 쓴 것이다. 코에이는 원래는 어디 붙냐면 무조건 1번이었던 곳에 무조건 붙습니다. 코에이는 무조건 또 여기서 붙는 거고
그러니까 TCA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옥살로 아세트산 탄소 4개, 하나, 둘, 셋, 4개인 옥살로 아세트산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 2번 탄소였던 곳이랑 옥살 아세트산이랑 결합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색깔이 없나요? 여기 색깔 잘 나와 있는데 1, 2, 3, 4에서 1번이랑 4번은 옥살로 아세트산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게 일자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옥살로 아세트산이 1, 2, 3, 4였던 게 꺾이고 무조건 이 아세틸코에의 2번이었던 곳이 옥살 아세트산이랑 연결되게 됩니다. 네, 또 다시 붙이면 넘버링을 또 다시 하죠. 번호를 1, 2, 3, 4, 5번, 6번 이렇게 넘버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시트르산은 이 4번 이 방사선을 가진 형태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방사선이 없는 옥살로 아세트산이랑 연결이 되면 얘가 원래 1, 2, 3, 4 제가 1이어서 1, 2, 3, 4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가 무조건 2, 1 이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방사선은 무조건 여기만 있는데 넘버링을 다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넘버링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4번 자리에 방사선을 가지는 애만 생겨. 조사해보면 무조건 이렇게 결합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4번 자리에만 방사선을 가진 시트르산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도 다 지식형이야. 근데 여러분들 저걸 보고 이렇게 됐겠구나를 한 번만 연습을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1, 2, 3, 4, 5 중에서 이 소시트르산에서 알파케토글루타라산이 될 때 여기가 무조건 또 산화가 되면서 카르복시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NADH가 생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안 했어도 이 그림에 나와 있잖아. 볼록 튀어나오는 6번 자리가 떨어져 나가는 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무조건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래서 알파케토글루타라산 1, 2, 3, 4, 5 탄소 5개 가진 알파케토글루타라산이 되는구나. 1, 2, 3, 4, 5 이때도 여전히 4번이 방사선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4번이 방사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번이. 그다음에 무조건 또 알파케토글루타라산에 효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효소. 자, 알파케토글루타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효소가 또 붙어서 다시 한번 CO2를 카르복시기를 산화시켜서 CO2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이게 비대칭적이잖아요. 케톤기가 있는 쪽을 효소가 인식해서 효소는 케톤기가 있는 쪽의 아래쪽에 있는 이 카르복시기만 CO2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라서 무조건 1번 자리였던 곳에 카르복시기에서 CO2만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2, 3, 4, 5가 남는데 또 다시 리넘버링을 하는 거야. 떨어져 나가면 다시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을 한 게 석신일코에이 혹은 숙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1번이 무조건 떨어져 나가는데 2, 3, 4, 5라고 하지 않고 2, 3, 4, 5라고 다시 리넘버링을 해서 1, 2, 3, 4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붙이면 3번이 방사선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죠. 숙신산은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효소가 그 다음 반응을 진행할 때 1, 2, 3, 4 이렇게 인식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때 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1, 2, 3, 4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붙었을 때 효소로 그림을 제가 연두색으로 그려볼게요. 효소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붙었을 때 이게 원래 방향대로 인식하면은 위에서 두 번째 탄소의 방사선이 있는 거잖아. 근데 뒤집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아래에서 두 번째 방사선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숙신산부터 숙푸마록에서는 원래 위치엔 3번의 방사선이 원래 있긴 있는 건데 뒤집히기 때문에 마치 2번 위치에 방사선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만 상하 대칭이고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었던 애들은 계속 위에 방사선이 남게 되는 거고 아래 방사선이 있는 애들은 탄소 4개 중에 아래 두 번째 계속 방사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숙신산부터 옥살아세트산까지는 방사선을 가진 자리가 3번 탄소일 수도 있고 2번 탄소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쭉 추적해 가면 어떤 물질 대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다 이해했다면 이 옥살아세트산이 다시 한번 아세틸코에이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해서 해드렸죠. 1, 2, 3, 4번과 아세틸코에 1, 2가 만들어내는 건 항상 규칙이 있더라. 옥살라세산이 1, 2, 3, 4번이 이렇게 꺾여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세틸코의 2번 자리가 무조건 여기에 붙더라. 옥살라세산에 붙더라. 근데 다시 리넘버링을 해서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붙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죄송해요. 이렇게 4번이 아니었죠. 자, 여기를 틀렸어.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까. 자, 요게 이제 옥살라세산과 아세틸코에가 만나는 걸 하는 건데, 하나는 1, 2, 3, 4에서 3번이 방사선이 있는 애와, 그다음에 아세틸코에는 무조건 지금 2번에만 방사선이 있죠. 이들이 연결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어떤 옥살아세탄소가 위로 올라가고 무조건 아세틸코의 2번이 옥살라세산과 연결된다. 근데 이걸 넘버링을 다시 하죠. 1, 2, 3, 4, 5, 6 해서 3번과 4번의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시트르산이 만들어지죠. 디귿과 같은 애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뒤집혀진 게 오게 된다면 1, 2, 3, 4에서 2번의 방사선을 가진 옥살로아세트산과 2번의 방사선을 가진 아세틸코에가 합쳐지면 1, 2, 3, 4와 아세틸코에는 무조건 2번이 옥살로아세트산과 붙죠. 다시 넘버링을 하면 1, 2, 3, 4, 5, 6 해서 2번하고 4번의 방사선을 가지는 니은과 같은 시트르산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봐도 된다고 했죠? 2.5개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끝.